안녕하세요. 송미덕 사주 실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사주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해가 뜨고 바람 불면 송미덕 사주 실전은 기초는 무료로 실전은 유료 강의로 함께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미덕 사주 실전입니다. 오늘은 왕, 상, 휴, 수, 사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고 한자라서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주는 처음에는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하나씩 뜻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왕상, 휴수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주에서 중요한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왕상, 휴수사가 각각 어떤 뜻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왕이라는 한자부터 보겠습니다. 왕은 왕성할 왕자입니다. 이 글자는 가장 힘이 넘치고 가장 활발하며 기운이 결정에 이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주에서는 자신의 계절을 만나 가장 힘을 쓰고 있는 상태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목이 왕이고 여름에는 화가 왕이고 가을에는 금이 왕입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수가 왕합니다. 즉 왕이란 그 계절의 주인공이 되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상입니다. 상은 서로 상자입니다. 이 한자에는 서로 돕고 서로 마주하며 함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왕한 오행이 다음 오행을 생해주면서 함께 힘을 키워주는 상태, 이것이 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목이 왕하고 화가 상입니다. 목이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화는 왕은 아니지만 왕의 도움을 받아 점점 힘을 키워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왕 다음으로 기운이 좋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휴를 보겠습니다. 휴는 쉴 휴자입니다. 한자로 보면 사람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휴는 쉬다, 휴식하다, 기운을 회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계절에서 자신의 역할을 마친 오행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 이것을 휴라고 합니다. 우리가 휴가 간다는 말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활동한 뒤 잠시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수를 보겠습니다. 수는 가둘 숫자입니다. 한자를 보면 큰 테두리 안에 사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수는 갇히다, 억눌리다, 자유롭게 힘을 쓰지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만나지 못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금이 목을 극하는 오행이지만 봄은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은 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수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절 때문에
힘이 갇혀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입니다. 죽을 사자입니다. 한자를 보면 생명이 다한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사주에서 사는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기운이 가장 약한 상태, 힘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목이 가장 왕성합니다. 반대로 토는 목에게 계속 제어를 받기 때문에 기운이 가장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토를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계절의 힘을 가장 받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은 가장 강한 상태, 상은 함께 성장한 상태, 휴는 쉬는 상태, 수는 갇힌 상태, 사는 가장 약한 상태. 이 5가지는 모두 계절에 따라 오행의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효년, 병인월, 을묘일, 신사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월지입니다. 이 사주의 올지는 인, 즉 봄의 시작인 인월입니다. 그리고 일간은 을목입니다. 봄은 나무가 가장 힘차게 자라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을목은 계절의 힘을 충분히 받게 되고 이것을 왕, 즉 기운이 가장 왕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란 우리가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왕이라고 생각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계절을 만나 가장 힘이 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이 많아서 왕한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휴수사는 오행의 개수가 아니라 계절의 힘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란 자신의 계절을 만나 가장 힘이 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봄의 나무가 힘차게 자라는 것처럼 자신의 기운을 가장 잘 발휘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왕하다라고 하면 힘이 강하다, 계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은 왕 다음으로 기운이 좋은 상태입니다. 왕이 주인공이라면 상은 그 주인공을 가장 잘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봄에는 목이 왕합니다. 그리고 목이 자라면서 화를 생해줍니다. 그래서 봄에는 화가 상이 됩니다. 아직 화의 계절은 아니지만 목의 도움을 받아 점점 힘을 키워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상이란 왕의 기운을 받아 함께 성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왕은 가장 강한 기운이고 상은 그 다음으로 힘을 얻고 있는 기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와 후계자, 이렇게 하면 쉽겠네요. 회사에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는 지금 가장 큰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후계자를 정해 경험을 알려주고 중요한 일을 맡기며 키워줍니다. 후계자는
대표의 도움을 받으며 점점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다른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성껏 키웁니다. 부모는 경제력과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지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직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점점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의 의미입니다. 왕은 가장 힘이 강한 상태이고 상은 왕의 도움을 받아 다음 힘을 이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는 한자로 쉴 휴자입니다. 말 그대로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거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잠시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목이 왕하고 화가 상입니다. 그 다음 수는 휴가 됩니다. 수는 겨울에는 가장 강했지만 봄이 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잠시 쉬는 것입니다. 왕은 가장 왕성하고 상은 성장하며 휴는 역할을 마치고 잠시 쉬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사주처럼 을목의 일간이라면 인월은 봄이라면 왕상 휴수사에서는 목은 왕이고 화는 상이고 수는 휴이고 금은 수이고 토는 사입니다. 수는 겨울의 주인공입니다. 겨울 동안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했고 봄이 되면서 목을 키워주는 역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앞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일을 마친 사람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수를 휴라고 합니다. 즉 휴는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니다. 가둘 수자입니다. 즉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수는 갇히다, 억울하다, 힘을 제대로 못 쓰다라고 했습니다. 수는 기운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는 기운이 갇혀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은 가장 강한 상태, 상은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상태, 휴는 잠시 쉬는 상태, 수는 힘이 있지만 갇혀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금은 원래 목을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금이 더 강하게 목을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봄입니다. 봄은 목의 계절이고 금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고 싶어도 계절의 힘이 약해서 제대로 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 즉 기운이 갇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즉 극하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리 금이 목을 극하는 오행이라도 봄에는 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금이 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상 휴수사는 계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한다, 극한다, 제어한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오행이 계절의 힘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어느 오행이 왕성한가, 어느 오행이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왕상휴수사입니다. 십성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생극재와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왕상휴수사는 오직 계절의 힘을 보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등령, 신령, 월령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으로 하겠습니다. 봄은 왕, 목의 가장 강한 계절, 거기에 여름은 상, 화가 목의 기운을 이어받아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겨울은 휴입니다. 수가 역할을 마치고 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수입니다. 금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토입니다. 토는 사에 해당합니다. 목에게 제어를 받으면서 가장 힘이 약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봄은 목이 왕이고 화가 상이고 수는 휴이고 금은 수에 해당하고 토는 사에 해당합니다. 여름으로 보겠습니다. 화가 왕이고 토는 상이고 목은 휴이고 수는 수이고 금이 사가 됩니다. 가을로 보겠습니다. 금이 왕하고 수는 상에 해당하고 토는 휴에 해당하고 화는 수에 해당합니다. 목은 사에 해당합니다. 겨울로 보겠습니다. 수는 왕에 해당하고 목은 상에 해당하고 금은 휴입니다. 토는 수이고 화는 사에 해당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주에서 왜 왕상휴수사를 볼까요에 대해서도 분명 알으셔야 됩니다.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왕상휴수사를 공부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행의 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주에서는 먼저 어떤 오행이 강한지 어떤 오행이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왕상휴수사입니다. 오행의 힘을 알아야 다음 단계인 등령과 신령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주풀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휴수사는 사주풀이의 출발점이란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출발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발점은 사주를 어디서부터 보기 시작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사주를 처음 펼쳤을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왕상휴수사라는 것입니다. 즉 월령과 계절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가장 먼저 계절의 힘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차례대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점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면 해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가장 먼저 월령을 보고 왕상휴수사로 오행의 힘을 판단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음.